자, 국어입니다. 국어. 네, 국어인데 여기 의사소통 국어라고 하나 붙었죠. 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NCS, 네, NCS 부분에서 우리 여러분들 자, NCS 직무기출 시험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사나 공단을 위한 그런 시험인데, 네, 이 부분에서 요 국어 부분과 관련된 네, 그러한 것들 우리 같이 공부하게 돼요. 네. 자, 그런데 요 부분이 우리 국어 제가 항상 요런 그 수업을 할 때, 요 수업을 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요 NCS의 의사소통 국어 부분은 국어인 듯 하면서 국어 아니고 국어 아닌 듯 하면서 국어인 뭐 그런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본 바탕이 깔려요. 네, 바탕이 깔리는데 단순히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다른 점이 있다. 차이점이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그런 부분을 우리 중심으로 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파트가 크게 네, 두 개의 파트, 요 이제 세 번째는 정답이니까요. 네, 두 개의 파트로 나누는데 첫 번째 오늘 네, 1강에서는 핵심 가이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NCS 국어, 의사소통 국어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네, 그거를 한번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 네, 핵심 문제, 이제 관련된 문제들을 갖다가 네, 같이 풀면서, 아,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자, 첫 번째 핵심 가이드라고 나오죠. 네. 자, 여기에서 보시죠. 자, 처음에 의사소통 국어 능력 이렇게 해놨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의사소통 국어 능력은 어떤 거다? 네, 직무자가 효율적인 직장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말과 글로 언어를 이해하고 나타내는 능력. 네, 요게 바로 의사소통의 국어 능력이다. 네, 이런 겁니다. 자, 직무자라는 건 결국 뭘까요? 직무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회사를 다니게 되죠. 공사나 공단, 네, 어떤 조직에 있게 되죠. 네, 거기에 있는 사원이에요. 네, 일하는 사원. 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어떤 직무, 어떤 업무를 하는 자, 업무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직무자가 되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그냥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데요. 물어보는데 그냥 막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예, 요 내용들은 뭐냐면 자, 직무자가 네, 직무자가 자, 업무를 할 때 그냥 내용이 이제 그 어떤 내용이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실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어떤 이제 문법 내용이 하나 있어요. 네. 뭐 이제 문법 앞으로 이제 얘기 많이 나올 건데 자, 어떤 문법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아는 자, 높임법이 있죠. 네, 높임법. 자, 높임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어떻게 높이고, 주체를 높이고, 뭐, 객체를 높이고, 상대를 높이고, 뭐, 하여튼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고요. 네,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처럼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다? 직무자가 직장 생활을 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네, 그 상황 하에서 이 문법을, 네, 높임법을 물어본다.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사원이 있는데, 예, 요 사원이 있는데, 요 사람이 지금, 어떤 상사, 윗사람, 네, 상사와의 이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원은 밑에 사람이잖아요. 상사는 윗사람이죠. 그러면 당연히 말투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높임법을 써야 되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것 갖다 물어보는 것. 네, 요게 바로 의사소통 능력의 국어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말과 글로 언어를 이해하고 나타내는 능력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동안 교과과정, 즉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독해나 문법이나 어떤 문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과 비슷하긴 하다. 예, 비슷하긴 한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래서 자, 직무 기반의 의사소통 국어는 직장 생활에서 글이나 말로 전달되는 상대의 의도와 요구를 파악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게 뭔 소리냐? 다시 한번요.
자, 우리 이제 공부한 학생들이, 네, 수험생들이 되겠죠. 학생이 있어.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네, 합격을 한 거예요. 사원이 된 거죠. 네, 합격을 했어요. 자, 어떤 회사 조직을 들어가겠죠? 네, 회사 조직을 들어가서 이 사람이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정직원이 됐어요. 정사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하자, 조직 생활을 하죠. 네, 이제 어떤 업무를 맡게 되죠. 직무자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상대방이 있게 되는데요. 여기. 자, 이 상대방이 누구냐면 같은 동료일 수도 있겠죠. 예, 같은 동료일 수도 있죠. 뭐 직급이 같다든가. 그 다음에 후배가 될 수도 있겠죠. 후배 사원이 될 수도 있겠죠. 밑에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윗사람, 상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뭔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 회사 내에서 결국 어떤 말을 사용하겠죠.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말을 사용하게 되고 글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말을 사용한다는 건 우리 쉽게 얘기해서 뭐 회사에서 뭐 회의를 한다. 미팅. 네, 회의를 한다. 네, 그 얘기를 주고받겠죠. 네, 얘기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글이라는 건 뭐겠어요? 문서예요, 문서. 네, 글이라는 것은. 얘 이제 그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해서 그 회사 생활, 조직 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물론 요새 이제 그 뭐 문서라는 게 반드시 종이로만 돼 있지는 않죠. 네,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간에 이런 그 글과 관련된, 문서와 관련된 뭐 보고서라든가 등등등, 기한서라든가 뭐 공문서, 이런 것들, 어떤 글과 관련된 것들을 엄청 많이 부딪히게 돼요. 예, 말과 관련된 것도 많이 부딪히고 이제 그 얘기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글과 관련된 것도 많이 주고받게 되고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네, 독해나 뭐 문법이나 뭐 어떤 문학적인 지식이 포함된 국어 능력과 유사하다라고 돼 있죠. 요 얘기가 뭐냐? 결국 다시 한번 회사 내에서 조직 내에서 어떤 사원이 되었을 때, 직무자가 되었을 때, 네, 말과 글을 사용할 때 네, 어떻게 맞게 의사소통에 맞게 사용하게 되냐라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면 말을 주고 받잖아요. 네, 말을 주고 받죠. 말을 한다는 거죠. 내 생각을 표현하니까 결국 생각을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의사표현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의사표현 능력. 여기는 의사소통 능력이고요. 의사표현 능력. 네, 내 의사를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료나 후배나 상사의 말을 듣기도 하겠죠. 그러면 듣는 능력, 즉 경청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경청 능력, 듣는 능력. 자, 글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글과 관련된 것도 주고받게 돼 있어요. 네, 뭘 주고받을까요? 글을 준다는 건 문서를 내는 거예요. 결국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얘기죠. 보고서를 작성해라. 기한서 작성해내라. 공문서 만들어라. 뭐 등등등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받는다는 건 뭘까요? 네, 받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네, 어떤 회사 그 이제 위에서 윗부분에서 어떤 내용인들이 내려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말 그대로 뭐 공문서가 내려온다든가 이런 걸 내려왔을 때 이거를 적절하게 읽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 예, 그래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좀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 다시 정리해 보면. 자,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독해나 문법, 문학적 지식과 관련된 국어 능력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거와는 NCS의 의사소통은 약간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뭐가 다르다? 네, 회사, 조직 내에서 직무, 업무를 맡았을 그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그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네, 그 다른 사람과의 그 다른 그 동료라든가 뭐 후배라든가 상사와의 주고받는 말. 과 주고받는 글, 네, 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지켜야 될 것들, 또는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 이게 바로 의사소통의 국어 능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조금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의사소통 국어 능력에서 물어보는 주요 내용들이 결국 네, 우리가 그 아까도 그 높임법 잠깐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문법적 지식을 직통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물론 있죠. 네, 가끔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결국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틀은 뭐냐면 어떤 이제 보기를 준다. 어떤 상황을 준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요? 회의사 내, 조직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 상황. 예를 들면 어떤 대화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이제 고객 응대 매뉴얼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뭐 어떤 AS 담당하는 그런 사원이 되었을 때, 뭐 등등등, 예, 이런 것들, 어떤 고객 응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문법이 맞냐 안 맞냐, 병어법을 여기서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 요게 바로 네, 의사소통 예, 국어 능력이에요. 네, 조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조금 더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체크포인트라고 그래서 네, 국어에서 배운 언어 지식, 예, 언어 이해와 표현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모르면 얘기가 안 되죠. 네, 그거를 알고, 근데 그걸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다. 직무 상황에서 네, 요걸 갖다가 잘 쓸 수 있냐, 네,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 네, 요거를 물어보는 것. 네, 결국 문법적 지식도 필요하겠죠. 네, 국어에서 배운 그러니까 문법적 지식,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법적 지식이 필요해요. 예, 어법적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 직무 상황이라는 요 상황, 어떤 일정한 상황, 네, 요것들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을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떤 문서에서 물어본다든가, 우리 이제 공문서라든가, 네, 보고서라든가, 어떤 기한서라든가 이런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요건 이제 글과 관련되는 거죠. 예, 요건 글과 관련되는 거고, 그다음에 말과 관련되는 어떤 그 대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네, 이런 것들과 요거를 매치시켜서 잘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네,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자, 아시겠죠?